일단 이 문제를 가지고서 포인터 시작을 해볼게요. 네. 변수 i의 값을 해킹해달래요. 무슨 말이냐면 i의 값을 30에서 50으로 바꿔달래요. 근데 이렇게 쓰지 말래요.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사실. 근데 이렇게 쓰지 말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원래 쓰던 방식이 있는데 이러면 잘 바뀌어요 실제로도. 누구 한번 해석해 볼까요 이만큼? 정수만 넣을 수 있는 변수 i를 만들고 30이라는 값을 넣었어요. 여기엔 뭐 한 거예요? 그냥 덮어쓰기 한 거죠. 여기 50이라고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덮어쓰기 한 건데 이건 좀 근본적인 이유가 있잖아요. 변수 안에는 값을 딱 하나만 넣을 수 있다. 변수 시간에 아마 했었을 겁니다. 변수 안에는 값을 하나만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30, 50이 안 들어있는 거죠 지금. 얘가 죽은 거잖아요. 그죠? 잘 보세요. 우리가 아마 이 뭐 지금 여기 오셔서 수업 시간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사실 요 실행 버튼을 누르는 거잖아요. 그죠? 뭐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아보려면 일단 얘는 눌러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컨트롤 엔터든 뭐 이 뭐 원 버튼이든 얘가 이 코드를 쭈루룩 읽어서 여기다가 뭔가 결과를 보여주는 거였죠. 그죠? 결과를 보여줄 수도 있고 뭐 안 보여줄 수도 있고 출력을 안 한다면 안 보여줄 거고요. 근데 제가 이 실행 버튼을 누르면 얘는 그냥 싹 다 읽어서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제가 쓴 이 말들은, 이 영단어들은, 영단어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지만 아무튼 영단어들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CPU가 얘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좀 힘들지 않을까요? 그죠? 왜냐면 걔네는 0이랑 1밖에 모르잖아요. 뭔지 아시죠? 기계는 0과 1로만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면은 자 우리 입장에서 봅시다. 사람의 입장에서 얘는 사람 말인가요? 좀 이상하죠 이것도. 사람들이 평소에 말할 때 이렇게 말을 하진 않잖아요. 저희가 뭐 대화를 나누면서. 그죠? 우리 입장에서 봐도 얘는 사람 말이 아니에요. 기계 입장에서도 봐도 얘는 기계 말이 아니에요. 얘는 중간 말이에요. 중간 언어. 사람 말도 아니고 기계 말도 아니에요. 중간 언어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영역이 있어요. 컴퓨터가 사용하는 언어 영역은 여기 있어요. 인간이 쓰는 언어, 컴퓨터가 쓰는 기계어예요. 사람인 제가 컴퓨터한테 뭔가 말을 걸고 싶어요. 일을 시키고 싶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뭐 중국이든 일본이든 여행을 가는데, 그래 중국 여행을 간다고 쳐봅시다. 중국어를 배워서 가야 되나요? 막 중국어 과외를 한 달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행을 떠나야 되나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번역기 들고 가면 되잖아요. 구글 번역기 요새 좋잖아요. 그죠? 번역기 하나만 손에 들고 가면은 훨씬 더 편할 거잖아요. 배워서 가는 것보다. 우리가 당장 내일이라도 뭐 세계 어디든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이유는 뭐 코로나 이슈가 아니라면 그냥 번역 어플리케이션을 들고 가면 되니까. 맞죠? 굳이 말을 안 배워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중국어를 잘하는 제 친구가 있어요. 중국어 봐요. 얘가 중국 여행을 가는 거랑 중국어 하나도 몰라야죠. 번역어 풀을 써서 들고 다녀야 돼요. 네, 저랑 제 친구랑 누가 더 가서 잘 놀까요? 당연히 중국말 할 줄 아는 제 친구가 더 잘 놀겠죠. 뭐 누릴 거 다 누리고 말 통하니까. 그죠? 중국어 전공자니까. 하지만 제가 여행을 못 가진 않잖아요. 그죠? 이유는 이거 들고 가면 되니까. 번역기. 원래는 그 왜 우리 컴퓨터가 진공관 시절일 때는 0, 1을 우리가 직접 다 컨트롤 해줬어야 됐어요. 여기는 진공 상태고 저쪽은 진공 상태가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옛날 커다란 컴퓨터 완전 초창기 때, 네, 뭐 막 매니악 막 이럴 때. 근데 이제 언어들이 하나둘씩 개발이 되면서 우리는 번역기를 하나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말을 거는 쪽은 여기가 맞는데, 이 기계 쪽이 맞는데, 얘가 한번 번역을 해줘요. 우리가 쓴 이런 언어를 기계말로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번씩 해주고 나서 그 녀석한테 이제 도달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실행 버튼을 누르면 이 작업이 한번 이루어지는 거예요. 얘가 이제 중국어 정도가 되는 거고, 네, 얘가 뭐 중국어 번역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번역기예요. 번역기. 우리가 여태 쓰고 있던 거는 사실 번역기예요. 이 번역기를 컴파일러라고 합니다. 네, 이 과정이죠. 이 과정을 컴파일 과정이라고 해요. 컴파일. 이게 뜻을 보시면 이제 다른 기계어로 번역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컴파일러 하면은 다른 기계어로 번역해 주는 놈이 되는 거죠. 컴파일러는 뭐 컴파일러인데 얘는 번역가예요. 번역가니까. 네, 컴파일을 해주는 놈이라서 컴파일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이런 이제 이런 녀석들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C 언어 컴파일러, 자바 컴파일러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우리가 중간 언어인 이 녀석으로 뭔가 기계한테 일을 시키고 싶다면 컴파일러는 0과 1로 이루어지게끔 한번 번역 과정을 거치고 나서 얘한테 전달을 해주는데, 이유는 되게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 명령을 내리고 싶다면 얘를 안 쓴다면 이걸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죠? 간단하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배웠던 문법들 있죠. 문법들은 사실 이 녀석한테 맞춰진 거죠. 이미 틀이 잡혀져 있는 컴파일러 자체에 틀이 맞춰져 있는 걸 우리는 따라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여태 이제 문법들을 공부를 했던 거고, 아무튼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과정들이 있는데 그냥 또 실행이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만큼의 코드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메모리라는 게 필요해요. 여태 저번 시간에 계속 내용 전달을 해드렸던 메모리라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맞춰보세요. 이 코드만 딱 보고서 지금 18번째 줄까지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몇 바이트나 필요할까요? 메모리가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몇 바이트가 필요할까요? 뭐 다른 건 모르겠어요. 이런 건 모르겠어. 이런 뭐 출력 함수 몇 바이트 쓰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일단 확실한 건
얘가 4바이트 필요한 건 알잖아요. 인트니까. 그죠? 그럼 최소 4바이트네요. 최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컴퓨터에서 메모리 관리는 누가 해요? OS가 하죠. 운영체제가 한단 말이야. 각각의 뭐 윈도우, 뭐 맥북이든, 그러니까 맥이든, 뭐 리눅스든, 그러니까 그 해당 내 앞에 있는 컴퓨터에 깔려 있는 운영체제가 메모리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OS가 메모리 관리를 하는데, 제가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이 메인 함수는 메모리 국어를 합니다. 운영체제한테.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메모리 관리를 하잖아요. 메인 함수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코드가 이만큼이니까 이만큼의 메모리를 나한테 할당해 주세요 라고 해야 돼요. 누구한테? 운영체제한테. OS한테. 자, 운영체제가, 자, OS가 이 메인 함수 안쪽을 들여다보면은 견적이 나와요, 안 나와요? 뭐 이런 건 아직 모르겠고 나오잖아요. 그죠? I1 다시 I1 뭐 int I2 61에 이런 몇 바이트 필요해요? 총 8바이트 필요한 거죠. 그죠? 4바이트니까 일단 알고 있는 건 이렇게 두 가지잖아요. 자, 메인 함수가 운영체제한테 가서 나 지금 4바이트 총 8바이트 필요하니까 메모리 내놔 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몇 바이트 필요한 거예요? 9 캐릭터는 1바이트니까 기억나시죠? 캐릭터 쇼트 인트 뭐 이거 다 기억나시죠? 네. 자, 그러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4바이트예요 지금. i로 다시 고쳐놓고 4바이트예요. 결론은 메인 함수가 실행되기 위해서 운영체제한테 나 지금 4바이트 필요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4바이트는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 이미 갖고 있는 땅에서 떼어주는 걸까요? 그러니까 공간이 창조되는 걸까요? 아니면 할당받는 걸까요? 할당이 맞겠죠. 왜요? 왜요? 이거는 생각을 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 버리면 변수 선언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제가 변수는 공간이라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혹시? 변수는 공간이다. 그래서 뭐 4바이트가 들어갈 공간, 4바이트짜리 공간이 생기는 거고 그 안에다가 내가 뭐 30을 넣겠다 이런 것도 했었어요. 그 공간에는 정수만 넣을 거고. 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공간이 창조되는 게 아니에요.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내 땅에다가 4바이트만큼 떼주는 거예요. 이만큼. 이거는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물리적으로 안 됩니다. 얘.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사실 우리가 컴퓨터 살 때 램을 사다가 꼽잖아요. 그죠? 램은 메모리였죠? 기억나시죠? 우리가 만약에 8기가짜리를 꼽았대요. 그러면은 정해져 있는 거죠. 크기가 물리적으로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뭐 16기가짜리 꼽으면 좀 더 많아지는 거고 좀 더 넓어지는 거고, 네, 좀 더 적은 용량의 메모리를 꽂는다면 좀 더 좁아지는 거고, 얘는 만약에 내가 8기가짜리 램을 샀다면 이 8기가 중에서 4바이트만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8기가짜리 램을 꼽았는데 내가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뭐 이만하대요 크기가. 얘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내 메모리 상태로는. 그래서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즉 메모리에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네. 어, 크기는 고정이죠. 최대 크기는 고정값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살 때 최대 그 공간의 크기는 고정이 되어 있는 건데, 메모리가 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운영체제가 메모리 관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 램 관리는 운영체제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4바이트 필요해요 라고 해서 여기다 이렇게 떼주는 게 아니에요. 이 메인 함수를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4바이트가 필요했어요. 운영체제한테 가서 저 4바이트만큼 주셔야 돼요 라고 했는데, 이 밖에다가, 메모리 밖에다가 이렇게 잡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공간에다가 만들 수 없어요. 얘는 원래 있던 공간에서 4바이트만큼 얘한테 할당을 해주는 게 맞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돈이 굉장히 많아서 둔산동 일대 땅을 다 샀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땅을 만든 게 아니죠. 원래 있던 땅을 그냥 제 이름 앞으로 돌려놓은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냥 둔산동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땅을 제 이름 앞으로 돌린 거지, 이거는 제가 둔산동 땅을 창조한 게 아니잖아요. 네, 똑같은 겁니다 지금. 내가 쓸 수 있도록 이제 좀 용도가 바뀐 거죠. 그러면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자, 이거 다시 정수만 들어갈 수 있는 변수 i고요. 이 녀석의 크기는 4바이트일 거예요. 그 안에는 30이라는 값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리 안에다가 이 변수만의 특정 공간을 잡아줍니다. 운영체제가. 이 크기가 4바이트고요. 이 녀석이 차지하고 있는 크기가 4바이트고 얘가 4바이트. 이 공간의 별명이 i인 거예요. 이 공간의 별명이라는 게 중요해요. 별명이 i예요. 이 안에 이렇게 30이 들어있는 건데, 이렇게 30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바이너리 코드로, 그러니까 0101로 변환돼서 들어가겠죠. 4바이트면은 뭐 한 요정도? 이게 뭐 정확하진 않지만 1, 0, 0, 1 뭐 이런 식으로 30을 변환해서 이런 식으로 넣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다시 int i2로 해봅시다. 자, 몇 바이트 필요한 거예요? 8바이트 필요한 거죠.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새로운 게 나와요. 여기서 제가 %t 이거 뭐 나와요? 그냥 30 나오겠죠. 잘 보세요. 이 변수명 앞에다가 앰퍼샌드의 기호를 붙여주시면 얘는 i가 사는 곳의 주소예요. 주소라고 읽으셔야 돼요. 얘는. 잘 보세요. 우리가 뭐 대한민국이라고 해봅시다. 대한민국인데 뭐 여기 뭐 강원도 있고 뭐 경기도 있고 서울 있고 충청도 있고 경상도 있고 전라도 있고 밑에 뭐 제주도 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도로서 행정 단위를 나눈 거죠. 지금 얘가 이제 메모리예요. 메모리는 그 행정 단위가 바이트 단위로 나눠요. 한 칸이 1바이트예요. 내가 만약에 뭐 메모리를 사다가 꽂았는데 얘가 80바이트다. 그러면은
이렇게 쭉 진행을 하는데, 네,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방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의 개수는 총 몇 개예요? 80개죠. 단위가 1바이트 단위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방 번호는 0이 될 거고요. 마지막 방 번호는 79가 되는 거예요. 0부터 79 해야 80개니까. 첫 번째 방의 주소예요. 주소 0, 1, 2, 3, 4, 5, 6, 7, 8, 9 쭉쭉쭉 가서 78, 79까지 여기까지 되시죠? 자, 이런 변수를 뭐라 그래요? 이런 변수는 왜 지역 변수, 전역 변수 했던 거 기억나시죠? 함수 내부에서 만드는 건 뭐죠? 지역 변수죠. 지역 변수. 자, 지역 공간에서 만든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했잖아요. 자, 메모리를 뭐 이렇게 그렸는데 사실은 이렇게 생겼어요. 메모리 공간에는 총 6개의 공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간추려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메모리예요. 메모리인데 이 안에는 크게 위쪽, 중간, 뭐 이렇게 아래쪽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역 변수가 사는 공간은 이 아래쪽 공간이에요. 이 아래쪽 공간의 이름은 스택이라고 합니다. 스택이 무슨 뜻이에요? 쌓다. 실제로 그래서 메모리 관리를 할 때 얘는 쌓아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공간에서 뭔가 메모리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이렇게 쌓입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놔요. 이런 식으로 쌓으면서 방을 내어주는 공간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어떤 변수를 만들고 싶어요. 일단 공간을 창출이 아니라 할당받아야 되는 거, 그죠? 메모리에서 랜덤하게 이렇게 떼어주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가 아니라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습니다. 이렇게요. 자, 제가 좀 더 써볼게요. 이거 쓰는 법은 아셔야 돼요. 초반은 외우셔야 됩니다. 롱데시멀이라고 할 거고요. 앞에다가는 웬만하면 용을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i1과 i2의 주소를 보고 싶어요. 아까 이건 주소였잖아요. 실행을 하면은 얘는 진짜로 주소를 보여줄 거예요. 잘 보세요. 그만큼 제가 얘를 복사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로 찐입니다. 자, i1과 i2의 주소 값을 꺼내왔어요. 이거 뭐라고요? 주소 i1의 주소, i2의 주소라고 읽으시면 돼요. 자, 주소 값의 크기가 어때요 지금? 꽤나 많이 크죠? 아까 위쪽에 있는 방 번호가 0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 어디 있을까요? 0부터 꽤나 많이 멀어졌겠네요. 그죠? 꽤 많이 멀어져야 수가 커질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보고서도 아, 얘는 꽤 아래쪽 지역에 생기겠구나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보자면 여기보다는 여기에 좀 더 가깝겠다는 거죠. 그죠? 좀 비교를 해서 보세요. 이거랑 겹쳐서 보세요. 그죠? 여기 이렇게 잡히는 게 아니라
이 아래 수가 커질수록 이 위쪽 방에서부터는 멀어지는 거니까. 자, I1이랑 I2 중에서 뭐가 더 먼저 만들어졌어요? 프로그램은 위에서 아래로니까 I1이 먼저 만들어졌네요. I1이 먼저 만들어졌네요. 지금 잘 보시면 여기까지 똑같고요. 얘만 다르죠? 그럼 얘가 왜 더 커요? 먼저 생겼으니까 아래 깔리는 거고, 나중에 생긴 거니까 위에 깔리는 거고, 이렇게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 아래쪽 지역, 스택 지역에 관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요 숫자랑 이 위치랑 자, 이거를 이렇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I1이 더 아래, I2가 더 위에. 제가 왜 이거 4칸 그렸을까요? (4바이트니까) 이 한 칸이 1바이트라고 했었잖아요. 그 행정 단위상 4바이트, 다시 한 칸은 1바이트죠. 그러면 지금 이 I1의 주소를 써보자면 56, 57, 58, 59, 여기 뭐겠어요? 56 전칸, 55, 54, 53, 52 맞네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 상황이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매칭을 잘 하셔야 돼요. 자, 메모리의 행정 단위는 1바이트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1바이트씩 나눠서 쪼개서 총 4바이트를 지금 쓰고 있는 거고요. 변수 하나당 4바이트니까요. 자, 제가 얘를 쇼트라고 바꿨어요. 쇼트로 바꿨어요. 지금 잘 보세요. 얘랑 4 차이 나죠? 이렇게 바꿔놓으면 얘랑 몇 차이 날까요? 2 차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에 변수 한 변수당, 한 개 변수당 2바이트씩 차지하고 있을 거니까. 여기까지 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도 실행해 보면은 값이 랜덤하게 바뀔지라도 이 차이라는 건 변하지 않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쇼트 I1이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저 REPL에 써져 있는 숫자를 참고해서 써보자면 I1이 22, 23까지 2바이트, 이 전칸은 21, 이 전칸은 20일 거니까 맞네요. 또 맞죠? 지금은 쇼트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메모리 관리 누가 한다고요? OS 운영체제가 하는데 위쪽, 중간, 아래쪽 지역이 있어요. 이 아래쪽 지역의 이름은 뭐라고요? 스택 지역. 지금 스택 지역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지역 변수들이 사는 공간이에요. 지역 변수들이 사는 공간인데, 자, 그러면은 반대로 말해보면은 요 메인 함수가 이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운영체제를 찾아가면은 운영체제는 스택 공간에다가 공간을 마련을 해놔야 된다는 거네요. 그죠? 스택 공간에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은 다시 메인 함수는 누굴 찾아간다고요? 운영체제한테 찾아가서 운영체제는 요 안에 있는 녀석들을 보고서 견적을 냅니다. 아, 지금 4바이트면 충분하겠구나. 2바이트 2바이트니까 쇼트니까요. 자, 근데 운영체제가 얘를 봤을 때 이 녀석이 필요한 메모리를 이렇게 주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줘도 되잖아요. 근데 메모리 넓으니까. 근데 이유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겁니다. 제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이 그냥 도화지예요. 도화지인데 누가 저한테 효율적으로 뭔가를 좀 많이 그려달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뭐 작은 그림들 뭐 이렇게 그려놨어요. 근데 누가 갑자기 와가지고 코끼리를 그려달래요. 크기가 이만하대요. 들어갈 공간이 없잖아요, 얘는. 근데 제가 마찬가지로 작은 그림들을 이렇게 쌓아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차곡차곡 쌓아놨어요. 근데 갑자기 이만한 크기의 뭔가가 들어온대요. 상관이 없죠. 그죠? 미리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유가, 그러니까 갑자기 큰 게 들어와도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이렇게 그렸다고 해서 이게 여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빈 공간들이 많잖아요, 사실. 대신에 이게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지 여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빈칸이 많잖아요, 지금. 근데 메모리 관리를 해야 되는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그려버리면 나중에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될지가 모르는데, 내가 얼만큼 메모리를 더 잡아야 될지 모르는 데 있어서 얘는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거? 네. 다음에 뭐 엄청 커다란 프로그램이 들어온다면 빈 공간 뭐 이렇게 지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건 다 써먹지 못하는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결론은 이렇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들어오는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차곡차곡 쌓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정리를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게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기로 했었잖아요. 네. 메모리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이유는 메모리는 한계점이 있기 때문이었고요.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 자, 그러면 운영체제인 내가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할당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을 이제 공간을 떼줘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공간에서 얼만큼씩 얘네들한테 내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체제는 얘를 그냥 타이트하게 잡아놓으려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운영체제가 떨어뜨려 놓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얘는. 그죠? 그냥 바로 옆에다가만 놓으면은 되는 거죠. 운영체제 입장에서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야 되니까. 자, 이거 숫자 왜 이렇게 커요? 아까 했었죠. 이거 멀리 갈수록 방번호가 커지니까. 이 그림에서 다시 보면은 이 아래 깔린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위쪽보다는 아래쪽에 가깝다는 거. 그리고 이거 우리가 이제 메모리를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야 되니까 사용해야 되는 전략. 여기까지 한번 내용 정리해 주시고요.
잠깐 끊었다가 이어서 가겠습니다.